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결국 억눌린 스프링처럼 튀어 오를 것이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최근에 뉴스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상자산 시총이 한 달간 1조 원이 아니고 1조 달러가 증발이 됐다. 한 1,400조 이상이 없어졌다. 크립토 윈터, 이제 겨울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특히 이제 비트 이더는 그나마 선방을 했지만 알트코인 생각하면 이런 말이 나올 법도 합니다. 이건 이제 트위터 보니까 크립토가 이제 코인 시장 9% 올랐습니다 하고 환호성을 질렀는데 평단 밑에 딥이 이제 지하 한 15층 이상 이렇게 내려가서 혼자 축배를 이렇게 들고 있는 사람도 보입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아직 본격적으로 유동성이 풀리기 전에 일시적인 이제 팝콘처럼 이제 하나 둘씩 튀어가는 것들이 이제 나오곤 있거든요. 근데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거의 약간 제2, 제3 조금 이제 뒷전으로 좀 이렇게 넘기시고 뭐에 좀 집중하시는 게 그럼에도 가장 우선이냐? 유동성이에요. 유동성이 본격적으로 풀리기 전까지는 저는 이런 것들은 우발적인, 그냥 이제 한 방 크게 벌고 싶은 사람들 내러티브 이런 게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본격적인 장은 당연히 지금 시작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여져요. 최근에 고래들이 많이 비트코인을 팔았죠. 근데 개인들은 많이 산답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은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왜 고래는 파는데 개인은 사? 이러면 이거 위기 아니야? 꼭지 아니야? 지금 이제 하락장 시작 아니야? 이렇게 보는 의견도 계속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사실이거든요. 고래들이 3만 개 이상 지금 32,500개를 팔았고요. 소규모 개인 지갑들은 계속 사고 있다 하더라. 이 얘기 저 얘기를 지금 들려드리는 이유가 실은요. 대개는 주요 언론들은 하락할 때는 더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야 조회수가 나옵니다. 상승할 때는 더 폭등할 거라고 이제 그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주요 언론들이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경향이 뚜렷해요. 그리고 실제로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떨어질 때 떨어진다 하면 실제로 더 떨어지고요. 오를 때 오른다고 하면 실제로 더 가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그렇지 않을 때까지 그렇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금 같은 경우 최근에 개인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탑을 찍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만의 그러니까 그 자산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하다 보면 자신만의, 그러니까 남의 의견 다 참고고요. 나만의 어떤 감각, 분별력, 센스가 실은 생깁니다. 그게 타이밍일 수도 있고 어떤 종목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본인만의 어떤 원칙들이 생기는데 이 원칙은 이제 타협이 안 되는 원칙들이 저는 반드시 있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누가 뭐라고 해서 누구 샀는데 선동을 당했다. 이거는 이제 타협을 하신 거겠죠. 그렇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저는요. 왜 2%만 그렇게 제가 큰 돈을 번다라고 얘기를 드렸냐? 사실은 끝까지, 그러니까 어쩌다 이제 몇 개월 정도가 아니고요. 이게 3년, 4년, 5년, 6년, 7년 몇 년이 가든지 끝까지 꿈쩍도 안 하고 그냥 본인 원칙 지켜나가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고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2%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요. 이제 시행착오를 사실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또 어떤 이제 그 의견은 이런 의견도 있어요. 우리는 이제 3개월 내에 가자를 외치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3개월 내에 비트코인이 25만 달러까지 급등하면 이것은 블로우 오프 탑이다. 블로우 오프 탑이 되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된다? 수직 낙하를 한다. 1년 내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3개월 내에 비트코인이 3억 6천만 원을 찍으면 그때부터는 진짜 1년 내내 흘러내릴 것이다. 오히려 이것을 악재로 보는 사람도 나옵니다. 저는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그냥 드리고 있거든요. 이분의 의견의 핵심은 이겁니다. 차라리 이렇게 지금 건강하게 조정받는 게 좋고 오를 때도 건강하게 천천히 오르는 게 훨씬 더 이 업계에 좋다. 이런 분도 나옵니다. 그렇죠. 시티은행가 이제 방구석 저 같은 유튜버가 아니고
시티 은행에서 미국의 뭐 탑4, 탑5 안에 든 은행입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보고서를 냈어요. 비트코인이 유동성 위축의 직격탄을 맞았다. 근데 나스닥과는 엇갈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 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최근에 왜 나스닥은 올랐는데 비트는 떨어졌냐? 여기에서는 AI 열풍을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주식은 AI 열풍 때문에 비교적 괜찮았다, 선방했다. 근데 유동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비트코인은 더 큰 압박을 받았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지금 유동성이 개선이 되고 있네? 그럼 비트랑 주식이 모두 상승할 것 같은데 이제 시티은행에서도 지금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끝났다, 누구는 뭐 이제부터 이제 시작이다 분분합니다. 근데요, 개인적으로는 코인, 이 크립토 자산이요. 이제 다른 어떤 사실 뭐 엔비디아나 이 기업 하나보다 크립토 전체 시총이 실은 더 작습니다. 뭐 엔비디아가 뭐 5조 달러인데 크립토 다 합쳐봤자 지금 4조 달러도 안 되거든요. 시총이 작기 때문에 유동성에 훨씬 더 사실 그 세력들이 와서 장난하기도 쉬워요. 그리고 유동성이 위축되면 특히 이제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밑에 누구 스펀지가 계속 깔려줘야 되는데 다 밑에 매트를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10월 10일과 같은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아직 기회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시총이 작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작도 쉬운 거예요. 근데 예를 듭니다. 비트코인이 10억이 가고 이더리움이 5천만 원이 되고 1억 원이 되고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대비해서 시총이 뭐 10배 이상 올라가게 되면 크립토 시장도 주식 시장처럼 별로 재미없는 시장이 저는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 전까지가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2030년 그러니까 계속 얘기 드리잖아요. 저 오후에 그 방송하고 있는 동생도 해볼 거 웬만한 거 다 해봤습니다. 뭐 선물도 해보고 뭐 그냥 단타도 쳐보고 위에서 팔고 밑에서 잡고 그냥 뭐 단타도 종류가 많거든요. 스윙도 해보고 이게 되면 하시면 됩니다. 계속 얘기 드리지만 이게 되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해서 지갑 계좌가 계속 줄어들기만 하다면 그거는 그냥 동전 던지기 그건 도박이에요. 그게 이제 과거 이제 좀 나아질 것 같지가 않으면요. 지금부터라도 2030년까지 그냥 좋은 코인들 꾸준히 많이 모은 사람 평단 중요합니다. 쌀 때 더 많이 사시면 좋은데 중요한 것은 최대한 비트, 이더, XRP, 솔라나 같은 코인들을 최대한 많이 모으시면 어떻게 된다? 무조건 이깁니다. 이길 수 있는 게임이요. 나머지는 뭐다?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그냥 소음이라 보시면 됩니다. 전문가 의견 포함입니다. 저는 당연하고요. 자, 피델리티의 애널리스트 주리엔 티머 이 사람은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금값이 약간 주춤했다. 근데 이제는 비트코인이 오르지 않겠어? 개인적으로 이 사람 의견입니다. 금과 비트코인은 같은 팀에 속해 있는데 이제 다른 선수다. 두 자산의 리스크 대비 수익의 효율이 한동안 반대 방향이었죠. 금 쪽으로 전 세계 자금이 다 빨려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이제부터 좀 더 성숙해지고 있고 금값은 조정을 할 때 비트코인은 아마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해요. 참고로 2014년도부터 비트코인을 조용히 채굴했던 회사가 있어요. 2015년, 16년도에는 이더리움도 아무도 모르게 채굴했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졌지만요. 무려 2018년도 하락장 최정점에서 코인 자회사를 만듭니다. 별도로 만들었고요. 22년 4월달 하락장 이제 막 들어가는 그 초입부에서 뭘 했다? 그 이제 뭡니까? 테라루나 그 사태 나오기 한 달 전에 기억나십니까? 미국에서 401k 연금 저축에 비트코인을 넣자라고 허용했다가 저기 뭐 노동부다 뭐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한테 정말 혼쭐이 났던 회사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게 피델리티예요. 피델리티입니다. 이 피델리티에 30년 이상 근무한 지금 이 주리엔 티머 이사가 지금 뭐라고 했냐? 계속 얘기 드립니다. 이 사람은 자기 의견을 지금도 굽히지 않고 있어요. 이거 21년도에 얘기했거든요. 2035년이 되면 비트코인이 10억도 아니고 100억도 아니고 1,400억이 간대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저도 이게 사실은 믿어지진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뭐 팬데믹 시즌 2, 3까지 와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찍었다라는 얘기밖에는 안 돼요.
저는 이 얘기를 액면 그대로 듣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 얘기를 이제 염두에 둬야 되냐? 피델리티라고 하는 기업이 이 크립토,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미래를 그 누구보다 빨리 파악하고 준비를 했던 기업이니까 저는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얘기요. 이분들이 저보다는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지 않겠냐. 우리가 이제 금이다, 이제 부동산도 이제 자녀에게 뭐 증여도 하고 하시죠. 해지를 하실 거면 제 생각에는, 그리고 증여를 하실 거면 금 부동산보다 비트코인이 제가 볼 땐 훨씬 낫다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리엔 티머가 또 이런 얘기 했어요. 곧 연준에서 이제 QT를 종료한다. 이제 11월 뭐 이제 가면 12월 1일자입니다. 지금 영 레포가 바닥을 찍었고 재무부에는 TJ 잔고, 미국 재무부의 통장 잔고가 지금 꽉 차 있다. 그러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좀 돈을 안 찍고 그대로 이제 쥐고 있는 거죠. 근데 곧 있으면 이게 포인트입니다. 미국 재무부에서도 돈을 풀고요. 이제 셧다운 끝나면요. 연준에서도 QT를 종료하고 바로 QE를 하진 않았어요. 근데 좀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내년부터는 돈을 풀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liquidity, 유동성을 지금 차트로 나타냈는데 19년, 그러니까 20년 3월부터 21년 이게 뭡니까? 연준의 QE죠. 자산 잔고가 이렇게 늘어났다. 그러니까 채권 사서 돈을 시장에 엄청나게 주입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22년도부터는 연준은 계속 QT를 현재까지 하고 있어요. QT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유동성을 빨아들였죠. 근데 여기서 재무부는 실은 반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연준은 돈을 흡수했는데 재무부는 뒤에서 그 23년도 3월 달에 은행 위기 있었죠. 그 돈으로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반인들이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어쨌든 연준은 내년부터는 다시 QE를 시작할 것이다 라고 현재 지금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될 거고요. 연말부터 이제 셧다운이 끝나면 미국의 재무부는 지금 이 파란색은 TJ 잔고가 1조 달러까지 쌓여 있는데 이게 이렇게 같이 낮아지면서 그럼 시중에 돈이 풀리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과거에는 연준과 재무부가 반대로 엇갈렸어요. 연준에선 돈 푸는데 재무부는 돈을 흡수했었고요. 연준에서 돈 회수하는데 재무부는 돈 풀었다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일반인들이 알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빠르면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부터는 이 연준과 재무부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방향은 유동성 플러스예요. 내년 그리고 내년 뒤로 가면 갈수록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식과 코인에 거품이 잔뜩 낄 우려가 보입니다. 왜? 유동성을 연준에서도 풀고 재무부에서도 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국에서 거품 끼겠죠. 연준 지금 이제 QE만 기다리고 있는 전 세계 중앙은행장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유동성 파티가 뒤로 계속 미뤄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유동성이 한 번씩 발작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알트코인은 이제 정말 뭐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많이 떨어진 게 맞습니다. 근데 글쎄요, 내년으로 갈수록 저는 이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져요. 오히려 이 블로우 오프 탑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나오면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중간 선거라고 하는 게 내년 11월이라는 것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민주당이 뭐 주지사 선거에서 사실상 싹쓸이 했거든요. 좀 보궐선거긴 하지만 그 누군들, 지금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 누군들 돈을 찍어서 뿌리고 싶은 유혹, 이거 없을까요? 저는 돈을 찍어서라도 내년 선거에서 이길 수 있게 당연히 노력하는 것은 이거는 뭐 미국만의 일은 전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 얘기해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하락 징후가 최근에 보인다. 2017년, 21년도 불장이 왔을 때 비트 도미넌스가 많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지금 비슷한 셋업이 돼 있다. 시즌이 종료가 되려면 이 사람 의견에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45%까지는 떨어져야 할 것이다. 그때 알트가 거의 뭐 이제 날아다니고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간단하게 이 사람이 차트를 준비했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제 2017년도 초만 해도 거의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90%가 넘었습니다. 근데 이게 1년 동안 시원하게 떨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바닥을 찍었을 때가 이때 알트 이제 꼭지였었죠. 그 다음 21년도 초반에 한 72%였을까요? 비트코인 더미넌스가 또 40% 초중반까지 떨어져요. 최근에 60, 한 4%일까요? 어쨌든 꼭지를 찍었다라고 이 사람 보고 있어요. 저도 이 정도면 전 꼭지를 찍었다라고 봐요. 과거 뭐 64% 여기서 더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여기서부터 이제 내년 어느 시점까지 비트코인 더미넌스가 쭉쭉 이제 떨어지겠죠. 저도 이걸 사실은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비트코인 더미넌스가 너무 오래 생각보다 더 올라갔던 거고 아직 안 떨어지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반대로 하면 지금 알트가 지금 처참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비트코인 더미넌스가 전 45%까지 갈지 제가 그걸 모르죠. 이 사람도 모를 거예요. 근데 최소한 50%전 밑까지는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알트코인이 어디에 가 있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엘살바도르가 IMF랑 뭐 이런저런 티키타카가 실은 있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아시다시피 22년 11월 18일부터 매일 비트코인을 하나씩 계속 사고 있고 비트코인 900개 이상을 모았다. 근데요, IMF랑 의견이 안 맞아요. IMF에서는 너희들 차관 받았잖아. 차관은 이제 IMF에서 이제 지원을 하는 거죠. 그거 받았을 때 보고서에 뭐라고 적었냐? 24년 12월 이후에는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사지 않았다. 조금 의견이 다릅니다. 여기는 샀다는데 IMF는 안 샀대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IMF가 과거에 엘살바도르 그리고 또 아르헨티나에게 사실상 협박을 가했던 기억이 나십니까?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한테 야 너희들 우리가 지원하는 거 받고 싶어? 비트코인 사지 마. 이거 진짜 하면 안 된다. 너희들 죽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 지원 끊는다 라고 얘기를 실제로 했습니다. 22년, 23년, 24년 11월까지 비트코인 산 것은 뭐 어쩔 수 없죠. 이미 이제 샀기 때문에. 근데 IMF의 지금 속마음을 제가 가로에 집어넣은 거예요. 너 차관 지원 계속 받고 싶어? 야 그러면 더 샀다고 하지 마. 알았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제 생각이죠. 비트코인은요. 이거 왜 이렇게 의견이 달라지냐. 아르헨티나도 사실은 굴복했거든요. 왜냐하면 진정한 금융의 자유, 주권 힘은 비트코인으로 지킬 수가 있어요. 현 이거를 알았던 거예요. 누가? 엘살바도르가. 누가? 부탄이. 누가? 이제 초기에 이제 뭐 저기 뭐 키르기즈스탄입니까? 조금씩 눈을 떠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반대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IMF, BIS 정확히는 빚의 노예가 되는 거죠. 너희들 힘들지? 금융 뭐 외환 지금 힘들잖아. 달러 빚 장난 아니지. 인플레이션 죽겠지. 내가 돈 좀 빌려줄게. 근데 그럴 거면 비트코인 지금 갖고 있는 거 다 토해. 다 이거 던져. 이거 하지 마. 라고 지금도 압력을 가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셔야 됩니다. JP모건에서 이제 3분기 뭐 실적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ETF를 왕창 샀답니다. IBIT 블랙락 ETF를 64%를 급증시켰습니다. 올해 6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 JP모건에서 비트코인 ETF를 담보로 인정하겠다 발표하고 올해 이제 3분기면 7월, 8월, 9월이니까 그 바로 직후입니다. 비트코인 ETF를 한화로 했을 때 5천억 원 이상 추가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이었습니까? JP모건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뿐만 아니고 현물 코인도 내가 다 받아서 이걸 담보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선포를 했죠. 느껴지십니까? 월스트리트, 우리 모두 비트코인으로 만족을 할까요? 저는 절대 만족 못한다. 우리의 욕심과 그들의 욕심은 끝이 없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월가 우리 모두 이더리움으로 그럼 만족할 것이냐? 비트 이더로 만족하십니까? 못할 것이다 라고 저는 봤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현재까지 보시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인정을 이미 받고 있어요. 물론 시간은 더 걸리지만 이더리움 ETF가 나오고 이제 지금 인정을 받으면요. 사실 솔라나, XRP, 도지코인, 에이다, 아발란체, 스위코인, 헤데라, 뭐 이더리움 레이어 2 인정이 안 될 이유가 있습니까? 어차피 지금 파생 상품이 엄청나게 나와요.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이거 뭐 하는 거야?
뭐 이제 뭐 콜옵션, 풋옵션 이거 막 섞어 가지고 뭐 커버드 콜 만들고 우리는 잘 모르는 상품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주요 코인 같은 경우는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제가 볼 때는 어차피 걔들은 더 잘할 겁니다. 최근에 뭐 파일코인 뭐 이제 80%대 급등이 뭐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최근에 뭐 아리브, 뭐 이제 인터넷 컴퓨터, 뭐 Gcash, 뭐 요즘에 뭐 이더리움 클래식도 좀 올랐던 것 같고 이제 좀 잠잠해졌긴 했지만 뭐 탈중앙화 클라우드, 뭐 AI 인 것 같더니 뭐 어쨌든 일부 코인의 반등이 사실은 나왔었습니다. 지난 주말이죠. 이것을 이제 어떤 그 애널리스트는 이게 코인은 증시보다 유동성에 대해서 반응이 빠르다. 전형적인 유동성 유입의 패턴이다. 이거 도이체방크가 저번에 그랬거든요. 연준에서 내년 1분기, 뭐 내년 1분기는 1월, 2월, 3월이죠. 대차 대조표 확대 전망. 올해 12월 1일 QT 하고요. 내년부터 이제 돈 본격적으로 찍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다? 사실 유동성이 좋아졌냐? 아니요. 여전히 셧다운 지금 진행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게 끝나면 돈 들어온다며 재무부에서 돈 푼다며 연준에서 야 내년부터 이거 돈 찍는다는데 그러니까 지금 일부 코인들이 여기에 자극을 받은 것으로 보여. 유동성 냄새만 맡아도 이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은 실질적인 유동성 증가로 인한 상승이 아닙니다. 그냥 몇 개 파닥파닥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미국 상원의 공화당 대표가 이제는 민주당이 원하는 모든 것을 주겠다. 이게 지금 계속 이어지면 민주당뿐만이 아니고 공화당 표심 많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그 진짜 합의를 해야만 하는 시간이 사실상 뭐 이미 지났죠. 최우선순위는 이거 셧다운부터 해제시켜야 돼요. 요거 돼야 뭐 지금 월급도 지금 2달째 못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계속 이어지면 제가 봤을 때 지금 뭐 AI 뭐 이렇게 뭐 증시 미국에 이제 나름 호재가 됐었지만 이거 계속되면 미국 주식도 결국은 꼬꾸라질 수 있어요. 그만큼 이 심각한 이슈가 지금 된 거죠. 그러니까 조기에 끝났으면 이렇게까지 문제될 건 없거든요. 미국에 이제 명절이 있죠. 추수감사절이 올해는 11월 27일입니다. 그 전까지 이것을 안 끝내면 이거는 거의 뭐 미국의 국민이 그 누구라도 이거 용서를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둘 다 조금 이제 고개를 수그리면서 타협을 이루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미디어, 뭐 트럼프 이제 뭐 회사가 여러 개 중에 하나가 되겠죠.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순손실이 5,480만 달러랍니다. 7월, 8월, 9월 뭐 코인 안 좋았죠. 이때 순손실이 한화 800억 원, 800억 원 손실을 기록을 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이름 어쨌든 땄던 그 회사 아닙니까? 아이고 나중에 지금 할까요? 800억 지금 적자입니다. 아니면 나 지금 그런 거 신경 쓸 필요도 이유도 없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당연히 후자 아닐까요? 800억 지금 손실을 봤다고 뒤쪽에 지금 좀 준비해놓고 있는 게 많거든요. 이미 수조 원을 벌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수십조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봐요. 그렇게 아마 짜여져 있을 겁니다. 자, 서베이 조사를 했는데요. 헤지펀드의 절반이 올해 코인에 투자를 했다. 55%가 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다. 대다수는 코인 투자 비중 2% 미만으로 했는데 내년에 투자 비중을 오히려 늘리겠다라고 한 곳이 무려 71%에 달했습니다. 응답자의 67%는 코인에 직접, 그러니까 현물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파생 상품을 통한 간접 투자 방식을 택했다. 물론 이제 현물 ETF도 샀겠지만 이제 뭐 그 선물이나 이제 옵션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최근에 코인 이제 가격이 급락이 있었던 게 사실 뭐 유동성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대규모 청산은 그 선물에서 발생했어요. 이게 이제 뭐 헤지펀드다, 마켓 메이커다, 거래소다, 고래들이다. 이 사람들이 시장을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 아직 코인 시총이 낮고요. 그리고 알트코인은 시총이 너무너무 작습니다. 특히 유동성이 없을 때. 그리고 상승이냐 지금 하락장이냐 뭐 이걸 이제 막 잣대로 대놓고 이제 4년 주기야. 여기까지는 4년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사이클이다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떨어졌으면요. 이렇게 해서 다시 오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전 그렇게 보거든요. 왜?
내년도에 헤지 펀드가 지금 투자를 더 늘린대요. 71%가. 그러면 사실 이거는 좋은 얘기인 동시에 안 좋은 얘기도 똑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년에 이들이 사서 올리겠다고 하면 오를 때 실제 올라야 되는 것보다 더 오를 수 있는 거예요. 거품 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거품 끼면 거기에서 또 숏을 쳐서 돈을 벌 수 있는 유인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 지금부터 한 2029년, 30년까지는요. 이런 급등락이 계속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이것을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그 걔네들이 뭐 롱을 치든 숏을 치든 청산이 되든 나는 그냥 이 좋은 코인, 믿음이 있는 코인을 그냥 꾸준히 가져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결국은 가장 큰 수익률을 지나보면 저는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비트코인 시총과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량을 이제 비교를 해놓은 어떤 차트인데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있으면 아무래도 코인을 누군가 많이 팔았다라는 얘기고, 비트 시총이 이제 높으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주로 많이 샀다, 뭐 이렇게 보입니다. 이걸 뭐 지금 다 아실 필요는 없는데 차트로 보시면 좋습니다. 이 지금 밑에 바닥을 찍었다라는 것은 비트코인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너무 많다. 너무 많으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곧 있으면 비트코인 바닥에서 이제 끌어올리는 거죠. 이게 20년, 21년입니다. 그리고 21년 그 이제 뭐 석가탄신일 기억나십니까? 그때도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팔아서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많이 들고 있었다. 그럴 때가 바닥이었고 결국 이제 또 올라갔었죠. 이제 그래서 21년 11월에 피크를 찍었었고, 최근에 보면 비트코인 대비해서 스테이블 코인 비중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지금 거의 20년 3월 그 코로나 살짝 위에 지금 와 있거든요. 이 얘기는 이제 무슨 얘기냐? 비트코인이 지금 단기적으로 바닥에 가깝다라고 보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셧다운이 해제가 되면 유동성의 이제 역풍이 순풍으로 전환이 된다. 위험 자산이 수혜를 입을 것이다. 셧다운이 해제가 되고 정부 지출이 재개가 되면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는 방향으로 전개가 되고 위험 자산이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 사람은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유동성이 전부다. 유동성이 전부 맞아요. 왜냐하면 유동성과 나스닥은 97%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요. 유동성과 비트코인은 한 88에서 89%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지금 셧다운 때문에 재무부의 일반 계정 TGA가 목표치 이상으로 지금 돈이 쌓여 있어요. 좀 못 나갔던 거죠. 유동성에 고갈 이야기 했었고 위험자산, 특히 알트코인에 직격탄이 됐던 거예요. 이것을 헤지 펀드들이 실은 노렸던 거죠. 정부 지출이 재개가 되면 이런 상황은 이제 쉽지 않아지는 겁니다. TGA에 지금 돈이 풀리는 거고 유동성이 회복이 되죠. 12월 QT가 종료가 되고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12월 달 저는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12월도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한번 물론 뭐 동결이 될 수는 있지만 연준의 대차 대조표 확대 이것도 얘기 드렸죠. 이제는 그 역풍이요.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순풍으로 바뀔 수 있다. 유동성의 회복은 위험 자산의 반등과 당연히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팔기에는 너무나 이거는 저는 아쉬운 순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돈이 없으면 그냥 이제 그대로 있으시면 나쁘지 않겠다. 유동성이요. 만약에 이제 어떤 분들 저는 이제 뭐 무지성 롱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유동성이 나빠진다. 예를 들겠습니다. 과거 22년처럼 막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하고 QT, 긴축량이 뭐 늘어나고 TJ 잔고가 지금 1조 달러인데 뭐 2조 달러로 가고 이러면요. 저는 여기서 하차할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유동성 양의 얘기는 장사가 없거든요. 제가 만약에 이런 일들이 지금 딱 보인다라고 하면 저는 그냥 뭐 손절을 치든 그냥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안녕히 계세요 할 겁니다. 근데 얘기를 계속 드리지만 내년에 선거가 있고 트럼프 지금 정치적으로 그렇게 뭐 안정적이지 않거든요. 그럴수록 더 손쉬운 선택이 뭡니까? 돈 찍어서 푸는 거고 시장 상승시키는 거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들 뿌려줘야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전 나머지는 다 소음이라고 봐요. 또 한번 되새기면 좋을 것 같은 피터 린치. 투자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오랫동안 세상의 비관론을 무시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저는 이거 계속 저도 되뇌입니다. 성패를 가르는 요인이 뭐냐? 얼마나 오랫동안
온갖 소음을 무시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게 저는 실력이라고 사실은 봅니다. 이게 쉬우면 2%가 아니고요. 98%가 다 돈 벌고 다 부자 돼야죠. 이게 쉽다는 얘기일까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 반대 2%가 모두 되셨으면 사실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